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은 서서편입니다. 자기 이름을 끝까지 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끌고 다니면서 조조가 서서를 탐내죠. 그거는 이제 연희에서 만든 얘기고, 특별 추격대까지 편성해서 유비를 추격했습니다. 일단 건달이었다는 얘기지.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은 서서편입니다. 서서는 나름대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사실 삼국지에 열전이 없습니다. 아마 유비 밑에서 오래 활약한 적이 없고, 또 조조 밑에 가서는 별로 크게 활약한 게 없어서 열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벽대전 때 서서가 왜 저기 뭐 연한 게 꾸미고 어쩌고 하는 거 있지 않냐, 그거는 이제 연희에서 만든 얘기고, 서서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그냥 무슨 관원을 했다 정도만 알려져 있어요. 서서는 사실 괜찮은 캐릭터인데 삼국지에서 활약을 못합니다. 원래 그는 명문가 출신은 아니지만 남자답고 용감한 것을 좋아하고 참 좋게 써준 거지. 그냥 건달이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무슨 일인지 약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살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했는데 자기 이름을 끝까지 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자백을 안 하면 증거가 없어요. 물론 뭐 조작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는 관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문을 해도 안 되니까 시장에 끌고 다니면서 얘 누구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고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서서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나름 의협심도 있었고 똑똑하고, 뭐 가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무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적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날건달이고 어쩌고 해도, 야, 저놈은 저거 좀 애가 괜찮았는데 크게 될 놈인데, 그러면 막 봐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 잘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학교에서 노는 애들도 안 건드리고 뭐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저놈 저 참 크게 될 놈인데 그래서 봐줬을 수도 있고, 그가 이제 죽여서 없앤 애가 정말 동네 악마 같은 놈이어서 사람들이 고마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서서가 이제 날건다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조폭 같은 데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뒤에 있는 조직 애들이 봐줘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근데 되게 달 수도 있죠. 그리고 대체로 이 세 조합이 다 맞아야 이게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인시대 같은 데 나오면 참 좋은 캐릭터인데. 자오간 이래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서서가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조직이, 즉 동지들이 구해줘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 크게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뭔지 모르죠.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죽음에서 구해주는 걸 보고, 또는 누가 와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이제 깨달았을 수도 있고, 야, 그러고 보니까 참 괜찮은 캐릭터인데, 삼국지에 묻혀서 그렇지 이거 아주 전형적인 캐릭터잖아. 애가 동네 조폭 같은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애는 원래 똑똑하고 의리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계기를 가지고, 야, 너 이러지 마, 그냥 조직에서 떠나라, 넌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뭐 이러는 거. 아무튼 이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생활 청산하고 고시의 길로 들어선 거죠. 동탁에 항거하는 제후들의 반란이 일어나자 전쟁을 피해서 서서가 형주로 피신합니다. 이때 제갈량을 사귀었다고 해요. 제갈량이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항상 제갈량을 무슨 꽁생원 분위기로 아는데, 제갈량은 그런 사람 아니고 학생 때부터 나는 문무겸비한 인물이 되겠다, 그러니까 행정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하고 딱 맞죠. 서서처럼 검술은 못했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래서 제갈량을 사귀었는데, 유비가 신야에 있을 때 서서를 등용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팔문금세에 지날 때 말씀드렸죠. 이때 제갈량이 와령이다 그러면서 추천한 사람이 서서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서서가 팔문금세의 진을 격파하자 조조가 서서가 그랬다는 걸 알고 서서를 탐냅니다. 이때 서서는 효자인데 어머니가 조조 영토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가짜 편지를 보내서 귀순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서서가 떠나면서 제갈량을 천거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유비가 가진 게 인격이잖아요. 유비가 고생하고 패배하는 상황에서도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유비를 유비로 만든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것을 소설에서는 극히 살리죠. 그런데 몇 명은 떠났어요.
근데 이게 떠난 중에 서서가 있으면 이거 좀 골치 아프잖아. 관우가 안 간 것 때문에 정말 관우가 됐는데 아무리 서서도 떠나면 안 되지. 제갈량이 떠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스토리를 만드느라고 이제 서서 얘기를 그렇게 넣었는데 사실은 이게 좀 스토리가 다릅니다. 적벽대전 때 유비가 조조군의 추격대에 쫓깁니다. 조조는 유비를 꼭 잡아야 한다고 특별 추격대까지 편성해서 유비를 추격했습니다. 이때 유비는 번성에 있다가 도주하는데 제갈량과 서서가 함께 따랐어요. 유비는 서서를 제2의 제갈량 정도의 신하로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비가 하구로 피난하고 있는 중에 서서의 어머니가 포로로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조조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형주에 있었죠. 효자인데 엄마는 버려두고 형주로만 도망갔다는 게 말이 돼. 같이 온 거지. 그런데 이 당시는 관료 유명한 사람들은 원래 이게 요즘 말로 하면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서서의 어머니가 붙잡혔다고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뭐 조조한테 보고가 되고 가짜 편지를 쓰고 이럴 시간은 없고 도망가다가 어머니가 붙잡히니까 뭐 노비나 누가 쫓아서 그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서서가 유비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이때 서서가 유비한테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유비의 왕업과 폐업을 도모하려고 했다. 이거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즉 당신 꼬라지는 형편없지만 내가 이해 타산을 따져서 당신을 따라온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잡혀서 마음이 혼란스럽다. 또 자신은 유비의 사업에 도움이 안 되니 여기서 헤어지겠다. 야, 이게 진짜 애매한 말인데 나는 당신을 따른 게 진심이었단 말이야. 진심이었다고. 근데 어머니가 잡혀서 제가 가야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했으면 이게 오히려 소설에서 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렇게 살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유비의 사업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서 헤어지겠다. 그러니까 서서가 유비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유비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떠나겠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아무래도 이 사람 밑에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유비한테 실망했을 수도 있고 또는 제갈량을 친구라고 데려다 놨는데 데려다 놓고 보니까 제갈량하고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 아니면 유비가 제갈량을 너무 총애한다. 뭐 편견이 아니라 보니까 제갈량이 너무 뛰어난 거지.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 밑에 있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가 잡혀. 전에 어떤 서바이벌 그 생존 게임 하는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야. 뭐 두세 명이 막 버텨. 뭐 죽기 살기로 버티는데 그 사람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러고 한 명이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픈데 내가 여기서 버티는 동안 돌아가실 줄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지. 그럼 그게 정상인지 버티란 말이냐. 그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 그랬거든. 어머니가 나는 이미 죽을 사람이니까 내 생각하지만 끝까지 해라.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자기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이건 이게 도리가 아니다. 그 사람 생각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옳은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렇게 생각 안 했었잖아. 자기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드니까 A라는 말과 B라는 말 중에서 B라는 말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그 사람이 효자가 아니라든가 그 사람의 그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갈등하고 자기도 속이고 또는 어떤 가치들이 달라지게 돼요. 서서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게 진심이었고 지금 내가 떠나는 거는 이해관계를 쫓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갔는데 그 내면에는 어떤 유비에 대한 불안감, 제갈량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 겹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제갈량은 이건 정사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서서를 제갈량도 높이 평가하긴 했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평가하는 것과 남이 평가하는 것의 차이가 컸다는 거죠.
조조에게 간 서서는 크게 등용되지는 못하고 적당한 고급 관리로 살아갑니다. 제갈량은 서서가 자기 능력만큼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사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도 서서의 그릇이 그거였는데 제갈량이 친구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건지, 또 위나라는 관료 조직이 잘 짜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좀 인자가 있다고 해도 콱 이렇게 승진하기가 힘들어요.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갈량은 위나 오나라로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이 들어가서는 내 뜻을 펼 수 없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서서가 선택을 잘못했다. 제갈량이 서서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내가 이래서 위나라나 오나라로 안 간 거야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진상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더 좋은 환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뜻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큰 조직이 좋습니까? 작은 조직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고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리로 갔다면, 저쪽에 있었다면 더 큰 사람이 됐을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죠. 내가 저기 갔으면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건 완전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내 능력, 포부, 이런 노력이 세팅되어서 이 조직에 있던 저 조직에 있던 자신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쪽에 있었다고 더 좋은 것이 만들어졌다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고, 결국 운명이 이끌었던, 선택이 이끌었던,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포부와 노력을 맞추어서 가장 가능성 있게 세팅하는 것이 승자가 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쪽을 부러워하니까, 평생 그걸 한으로 가지고 사니까 반대로 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있는데 마치 저기에 있을 때처럼 세팅을 해서 자기 위안을 삼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위안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만 되고, 잘못된 세팅으로 내 인생을 합의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세팅을 해서, 그게 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이 아니더라도 지금 환경에서 최선이 되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붕어가 비단잉어가 돼서 승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한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